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전국적인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느 때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선거에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포커스인에선 지난주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주민과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남의 이주민을 대표로 김해 이주민의 집 수베디 여그라즈 대표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청소년을 대표로 한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혜지 학생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열흘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오늘 경남의 이주민과 청소년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수베디 대표께서는 한국에 귀화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귀화하는 지 지금 한 9년 정도 됐고요. 네. 2009년에 처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투표도 많이 하셨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방선거 2번, 대통령 선거 2번, 네. 국회의원 선거 2번, 네. 그래서 한 6번 정도 투표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네. 네.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혹시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첫 번째 투표지, 제 생애 첫 투표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귀화를 해서 네. 하는 투표가 방송에서 이렇게 네. 보도가 되는데, 네. 이제 그 기억납니다. 방송에 출연하셨군요. 예. 처음 투표를 하실 때. 예, 맞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이 이주민에 대한 정책 발굴에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한참이지만, 솔직히 안타깝지만, 후보님들이 이주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알아보는 느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후보님들도 계시는데 몇 번 만나지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적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MBC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참 MBC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뭐 충분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라고 해서 모두 투표권을 가지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십니다. 일단 투표권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한국 국적 취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고 있고요. 소위 말하면 한국 시민만 투표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자, 영주권 받고 3년 이후부터 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영주권을 받아야만. 예. 자, 강혜지 학생의 이번에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고3이죠? 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마산 한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예지입니다. 네. 고3이면 아직 투표권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계기로 네. 투표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죠? 제가 참정권에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외부 동아리 활동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참정권에 대해 잘 모르다가 이렇게 참정권에 대한 축제 부스를 열게 되었는데, 네. 거기서 참정권을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참정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교육이 되게 생소했어요. 그래서 네.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러고 보니 왜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계속 이 운동을 지지해 오면서 제가 청소년 참정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외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네. 참정권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그 설명을 듣고는 네, 동의를 하신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학교에서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네. 투표권, 참정권 네. 이런 얘기를 하나요? 일단 제가 고3이다 보니 학교에선 입시다, 취업 준비다 하면서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동아리 친구들과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후보들은 누가 나오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동아리 친구들은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뭐 투표 같은 데는 관심을 갖기가 좀 힘들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고 네.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주로 뭐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투표권을 대해서 저희가 투표권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저희 학교에서는 너 투표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투표권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18살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투표할 수 없잖아. 이러면서 투표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제가 YMCA 소속이다 보니까 되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투표권을 접하게 되고 하면서 친구들과 동아리 친구들과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주민과 청소년 대표들을 모셨으니까 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주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사회 일각에서는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이주민 인권 보장 조례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 들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이 94%가 인정을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94%라는 것이 거의 100% 가까이인데 인종적으로 차별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증거인데요. 저희가 계속 요구해왔는 것이 인종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조례나 또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 요구해왔는데 그거를 계기로 이번에 또 저희가 이제 이주민이 인종차별 및 혐오 표현이 예방하고 피해를 이제 구제함으로써 도민의 이제 인권을 옹호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나가기 위한 인권 보장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인권 보장 조례라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작년에 그 조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삭제됐어요. 삭제가 됐다. 예.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5조에 보면은 도민의 그 의무와 권리 그리고 협력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네. 의무와 권력 이렇게 잘리는 특히 2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별 장애나 뭐 혼인 여부나 정치적 그리고 국가나 민족 뭐 이런 출생국이나 민족으로 차별해서 안 된다는 네. 그 정확한 표현이 있었는데 작년 17년 11월 달 정도 도의원분이 한 분이 이제 개정 발의를 해서 네. 같은 당의 9분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것이 가결됐습니다. 네. 그래서 삭제로 돼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5조의 그 협력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네. 그 협력이라는 것이 아주 신기하게도 보면은 인권식을 행사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 시행에 협력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네, 도가 시행하는 인권에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인권 상황을 더 후퇴시키는 거 아닌가. 그거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후보님들이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공약을 내서 인권 보장이나 차별 금지에 대한 조례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남에서는 이주민 인권 보장 조례가 있었는데 예, 그 인권 보장 조례 안에 출생국과 민족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것이 삭제가 된 삭제가 됐습니다. 상태네요. 이주민 가정 출신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예. 뭐 보면 학업에 좀 뒤처지거나 언어적인 문제로 해서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주민 출신 가정 학생들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주 배경 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이나 중도 입국자나 또 외국인 자녀 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눌 수 있지만 전체를 묶을 때는 이주민 배경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네. 여기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이주 배경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나마 한국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주로 많은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나마 친구들하고 같이 따라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주로
경기도 같은 거 보면은 고등학교 진입이 좀 떨어졌고 대학 진입 거의 많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지만 이분들의 가족 배경이나 한국 교육 시스템 자체가 경쟁을 통해서 성적을 원해서 그 성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는 그 정도의 이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학업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도 입국자입니다. 중도 입국자라는 것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엄마나 아빠를 따라와서 한국에서 다시 정착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분들이는 한국에 애초에 들어와서 이제 초기 정착, 또 언어나 문화 같이 가장 어렵고요. 초등학교 과정에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은 지금 경상남도도 뭐 전국에서 예비학교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학교에 먼저 가게 돼요. 예비학교에서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씩 교육 받고 있는데 이때 본 학교의 또래 친구들이는 자기 과목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친구는 이미 공부해서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친구들하고 경쟁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이 친구들이는 앞으로 이제 나가기가 참 어려운 구조가 지금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그렇죠. 중도 입국한 자녀와 부모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동포라는 것이 뭐 한국계 러시아 친구들이 한국계 중국 친구들이 이제 부모와 함께 이주해 왔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의 문제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같은 민간에서도 이 방법이 좋을까 그 부분을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중까지는 통합 교육이 필요합니다. 통합 교육. 그러니까 선주민과 이주민 자녀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초등학교 과정이라는 것이 무슨 성적을 올려서 결과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 정착에 함께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이주 배경 아이들과 선주민 배경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되 언어나 환경적인 차이점 때문에 조금씩 부족한 것이 방과 후 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아니면은 이주 배경 아이들을 위한 특별 그런 센터 같은 거 만들어서 이분들이 현실이 뭐냐면은 학교 과정 끝나고 가서 가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학원에 갈 수 있는 전혀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한 방과 후는 일반적인 방과 후 과정 아니고 학습이나 언어 부족에 채워줄 수 있는 방과 후 교육을 좀 강화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있는데 조금 나가서 고등학교 정도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는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기술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자기만의 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 배경 아이들이 좋은 점이 이주 언어예요. 무조건 이주 언어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자기 갖고 있는 그 이주 언어 갖는 탤런트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서 고등학교부터 그것이 자기가 사회에서 나가서 그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나 또 깊이 언어적인 연구가 필요 없이 기술적으로 발전해서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침입할 수 있는 과정을 대안학교가 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안학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 있지만 우리는 공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돼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현실을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 언어를 더 개발시키거나 이중 언어나 아니면 기술을 배우거나 그런 식으로 거기에 좀 특화된 교육을 고등학교부터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면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주 여성의 갈등 중에 하나가 경제적 상황이라고 많이 보입니다. 또 이주해오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비현실적인 혼인 관계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 활동에 대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두 가지 책임이 생깁니다. 한 가지는 그 가족과의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그 마음도 있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단순 노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주 여성도 그 외에는 많은 일자리 없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이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비슷한데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한쪽에는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면서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 이런 배경에서 어디 한쪽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 활동으로 우선권이 저게 되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 간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 뭐 안 좋은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급하게 지방자치단체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들이라고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우선은 공공기관 일자리에 이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단순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안내덱스에서 안내하는 업무나 또 이주 여성들이 가장 잘하는 거 뭡니까? 이중 언어잖아요. 네네. 한국에서 어디까지 정착하고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는 사람들이는 일정의 그 한국어 문화 시험 뭐 합격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국적 취득하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이나 병원이나 뭐 이런 출입국 사무실 노동부 이주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통역인 아니면 안내 서비스,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공공기관에서 제공을 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 일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관리 그 노동부의 산하의 인력관리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저기는 아주 1년도 안 채우고 12개월씩 계약직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성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많은 곳에서 이주민의 활동가를 필요합니다. 사회 곳곳에 이주면은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지역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대표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주민 일자리를 통해서 활동과 인력, 전문 인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네,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 중 일환으로 저희 경남에도 6.13 지방선거 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남운동본부에는 경남 YMCA와 같이 청소년 단체가 함께하여 연대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운동본부. 네. 경남본부. 네요, 이름이. 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다른 지역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거창, 거제, 김해, 양산, 마산, 진주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경남에서도 여러 지역에 이런 본부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왜 이런 단체를 만든 거죠? 그 청소년도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이지만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투표권이 없습니다. 만 18세면은 저희 혼인신고도 운전면허 취득도 군입대도 심지어 공무원 임용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삶의 정책을, 저희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책에는 투표할 수 없다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네. 군대도 갈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는데 투표는 할 수 없다. 네.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군요. 자, 그러면 여기 이름 안에 있는 이 모의 투표. 네. 자, 이게 조금 낯설어서 그러는데 모의 투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청소년은 아직 투표권이 없잖아요. 투표권이 없어서 직접 투표에 참여는 못하지만 실제 후보들에 대해 알아보고 투표를 해봄으로써 정치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이런 모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스웨덴과 독일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에 모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직접 모집하고 이제 관리하여 투표에 직접 참여한다고 합니다. 실제 선거 투표가 끝난 후에는 청소년 모의 투표 결과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남에서도 날짜를 정해서 네, 학생들이 가서 투표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네네. 언제 하는 거예요? 온라인 투표랑 네. 오프라인 투표랑 두 개 동시에 하는데요. 네.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 투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 기간 동안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네. 학생들이 네. 하는 거네요? 네. 몇 명쯤 지금 신청을 했어요? 제가 아직 관계자는 아니라서 잘 네.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대통령 모의 선거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때는 되게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투표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요. 네. 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저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는 정치와 되게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등하교와 급식, 그리고 입시, 그리고 진학과 취업까지 모든 일은 정치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지 말아야 할 존재, 19금으로 규정하여 어떠한 참여도 관심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며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표권을 줘도 안 하는 어른들도 많은데요. 네. 그렇게 투표를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런데 이 선거 연령 하향을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성숙한 사고를 하기에, 그러니까 투표를 하기에 학생들이 너무 어리지 않냐 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제가 청소년 축제에서 참정권 관련하여 부스를 진행하게 되면 지나가시는 어르신분들께서 아유 어린 게 무슨 투표권이냐 뭘 모르는데 이러시면서 지나가는데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청소년이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를까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청소년이 함께했습니다. 성숙과 미성숙은 나이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권 중 참정권은 저희 청소년은 나이로 인하여 참여가 어렵습니다. 투표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정당 참여 또한 저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수베리 대표께서 계시는 김해도 그렇고요. 경남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총 이주민이 11만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11만 4천 명. 예, 그 중에서 다문화 가정 포함되는 여성과 자녀들이 한 2만 명 정도 넘으면은 8만 명 정도 이주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8만 명 정도가 예. 이주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지원해주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는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도 있는데요. 예, 그 이주 노동자라 보면은 잠시 왔다 가는 사람, 경제적 목적으로 오는 사람 이렇게 주로 이제 사회적 인식이 돼 있는데, 근데 저기로 뭐가 빠져 있냐면은 이 사람도 인간이라는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한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처음 오게 되면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데 이 5년이라는 긴 세월에 본인들이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야외 생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설들이는 주변에 똑같이 부족하고요. 이미 그 선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이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꽤 불편함은 좀 많이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주 노동자를 밀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제가 되는지 김해가 되는지 장원이 진주 네. 이렇게 좀 밀집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 지역에는 복합형 이주민 문화센터, 여기 와서는 본인들이 문제를 이제 도움받을 수 있다 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는, 또
소위 말하면 이제 갈 곳 없는 친구들이 쓸 수 있는 쉼터 역할, 뭐 이런 복합형 문화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희는 이렇게 필요성이 느끼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생활은 뭐 주로 어떤 것들 그러면 하시나요? 각국에서 와 있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분들이 자기 나라 문화를 여기서 즐기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음악한 거를 즐길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실내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런 동아리들이 턱없이 여기 우리 경남에서도 구석구석에 이주민 동아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활동하기 위한 시설이 없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시설 사용해야 한다는 그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주 문화로 빠지게 되는 그것이 이제 어떤 범죄에 연결될 수 있는 안타까운 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분들은 또 대부분 기숙사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비닐 하우스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생활합니다. 네. 우리 경남에도 특정 지역의 농업을 하는 그 지역에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숙소가 비닐 하우스입니다. 집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정부가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으로 금지하는 최근에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아직은 실현되지 않고 있고 이주 노동자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제도에서는 이분들이 별도의 집을 얻어서 생활하기는 불편한 구조가 있고 공동주택이나 뭐 기숙사형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공해주는 컨테이너 박스나 공장 옆에 있는 그 조립식 건물이나 또 농장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숙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건강에서 얼마나 안 좋은 것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가고 있고 글로벌 사회로 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도 어디까지는 선진국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저소득이나 학생으로 위한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도 공장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마련해서 적당한 비용을 받아서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범 사업으로 이주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경남에서 시작하게 되면 전국으로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문화센터 같은 형식으로 숙소도 센터 같은 형식으로 숙소보다는 이제 공동 숙소를 네. 공당 지역에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공장들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많은 공장들이 지어가고 있는데 네. 그 주변에 근로자의 숙소도 네. 함께 마련해줘서 저기를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해주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입주를 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병원을 가야 할 텐데 병원 가는 일도 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이주민들이 병원 가는 것이 정말 많이 아파서 일이 못할 때 경우만 공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조금 아프는 것은 뭐 참어라. 일을 못 할 때. 일 못할 때만 가죠. 근데 갈 때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처음부터는 언어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네. 어떤 병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이 안내해주는 시스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기도 문제가 생기고요. 가서 자기 문제를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는 것이 언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가입됐다고 해도 가서 의료받는 시스템 자체가 잘 안 돼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의료보험이 가입 안 돼 있는 이주민도 많습니다. 네. 우리 이주민들 두 종류로 보는데 미등록 근로자들도 있고 또 등록 이주민인데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 신청자가 꽤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난민 신청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는 주고 있는데 의료보험 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경제생활을 하기 위한 일종의 노동생활도 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이 없고.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기다가 병까지 걸리게 되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지금까지는 민간 단체가 뭐 이동식 진료나 무료 진료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캠프 같은 거 열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는 시스템으로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이 이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거점 병원을 예. 지정하라 이런 거겠군요. 그렇죠. 이제 경남에서는 진료의료원 폐업을 됐는데 이제 뭐 새로운 정권이 교체로 되고 경남도 교체가 되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공공의료원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시작되는 공공의료원에서는 이주민들이 거점 병원식으로 저기 가게 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통역사가 있고 저희 가서 뭐 보험이 없어도 일정의 그 비용을 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마련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로 저기 가게 되겠죠. 그럼 저기서 이제 문제 좀 어디까지 파악을 돼서 다른 기관에 연계되거나 도움받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지역의 의료원을 첫 거점 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주민들이 언어 통역 아까 제가 이주 여성 일자리에서도 여기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들 수 있고 언어적인 통역을 통해서 좀 건강한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민간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네트워킹 잘 안 돼 있어요. 각자가 각자 자기 능력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킹을 구성을 해서 정보 교환을 하고 이주민들이 이제 필요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일정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이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금은 몇 년째 동일입니다. 한 번도 이제 인상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병원에서 요청하게 되면 삭감이 될 수 있는 그 두려움에서 병원들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개적으로 환자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원금도 좀 올려서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정책으로 내놓거나 하는 후보들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이제 후보들이 찾아가서 제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안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제 시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혹시 제안해 보셨던 저희가 선거 때마다 제안합니다. 뭐 어떤 대답을 들으시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네. 그 정도는 검토만 이제까지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실제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예 변화가 없다라고 하기는 거짓말 되지만 변화에 대한 속도를 많이 늘어지고 있고 아주 부분만 특히 그 다문화 가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변하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라든지 뭐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가질 법한데 그것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김해 거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18,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이주민이 25,000명입니다. 김해가 뭐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라는 거 하나 있고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지만 이분들이 말도 이 초기 정착이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줘야 되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 이주민에 대한 생활 문제나 전체 이주민에 대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데에서는 그런 기관들이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따로 뭔가 그게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는 뭐 작년 대선 때도 이민자를 총 관리할 수 있는 이민청을 요청하기도 했고 이민청. 네. 그리고 뭐 지역에서도 이미 중앙 정부에서 정책이 나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뭐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총괄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아니면은 서로 네트워킹 필요하고 정보 각 부마다 성과를 내기 위한 경쟁을 하는 거 아니고 이주민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변할 수 있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 어떠세요? 이미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뭐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통합 서비스하고 있고, 미국인은 말도 없이 뭐 이민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민 정책이라는 자체가 후지부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뭐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주민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렇게 언어 자체가 동일이 못하고 있는 상태고, 네.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회도 좀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총 컨트롤해야 되는 정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네, 강혜지 학생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모의 투표운동 경남본부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 투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진행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청소년들이 투표 방법과 참정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청소년 단체 전문 강사님들을 초청하여 진행으로 청소년 민주시민 학교를 통해 참정권 교육을 시켜주시고, 청소년 및 지역 축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도지사에게,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고 선거인단 및 모집과 홍보를 합니다. 어른들도 선거하러 가셨을 때 명부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투표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이트에 청소년 선거인단에 등록하여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모의 투표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앞에 말했듯이 저희 사전 투표일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가능하시고요. 6월 13일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두 개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서 투표하셔야 되고요. 각 지역마다 오프라인 장소는 6월 둘째 주 SNS를 통해서 발표 알려집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가 끝이 나면은 청소년이 뽑은 경남도지사, 교육감에게 당선증을 전달할 예정이고, 실제로 뽑힌 교육감과 청소년들이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도지사와 교육감을 직접 뽑는다. 네. 실제는 아니지만 네. 모의로 모의 투표. 한번 해보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의 투표를 하고 나면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번 청소년 모의 투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직접 해봄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지, 우리가 왜 18세 참정권이 실현되어야 하는지 느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혜택을 입거나 네. 뭔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교육감은 직접 뽑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하던데 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투표권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저희랑 조금 더 충돌이 많고, 저희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교육감은 정말 저희에게 뽑을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입 입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입시 제도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 활동, 사실상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고3 입장으로서 생각하지만 입시와 취업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와 취업도 중요하지만 정치 참여 활동을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고 신념이 생기면서 오히려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를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죠? 뭐 신문을 본다거나, 뭐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뭐 그런 활동인가요? 네, 도지사 분들 후보를 찾아보고 공약도 찾아보고 교육감 후보님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기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뭐 정책에 네.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어떤 분이 좀 좋은 사람인지 구분도 좀 되고 그런가요? 네, 공약을 보고 있긴 한데 너무 일단 저에게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네. 자,
청소년 모의 투표,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18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선거인단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자기 지역을 선택하고 선거인단 등록 후 6월 13일 날 꼭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후보자별 공약을 볼 수 있고 선거 후 결과도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권 중 참정권이 꼭 실현되어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주민과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베디 대표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선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11만 4,500명 정도 넘습니다. 경남도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발전의 한 파트라서 경남 발전으로 위한 땀을 흘리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다는 것이 잊지 마시고 그와 함께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또 나갈 때는 아주 민간 외교의 중요한 인재들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분들이 나갈 때 경남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좋은 평가를 하고 가야 이 전 세계를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고 좋은 지역을 하고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지방선거에 나시는 모든 정당을 떠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할 수 있고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검토를 해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남으로 위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강혜지 학생도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네, 자, 6.13 지방선거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네. 청소년들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세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부분에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간 자율 학습에 대해서인데요. 줄여서 야자라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말은 야간 자율 학습이지만 몇몇 학교를 빼고는 강제적으로 야간 자율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 학습이 아니라 강제 학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간 자율 학습을 없애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간 자율 학습을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억지로 남는 야간 자율 학습은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저희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주인공은 학생이지만 저희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학생 인권 조례가 경남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입시 문제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시 문제인데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적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학과에 지원조차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시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것보다 청소년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과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해 이주민의 집 수베디 여호라즈 대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늘여자고등학교 강혜지 학생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 주민의 삶과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데 있습니다. 대형 의제에 가려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